네, 경북 포항을 포함해 남부지방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남긴 태풍 흰남노는 이전 태풍들과는 달랐습니다. 워낙 크고 강한 태풍인데다 방향과 속도 예측도 어려웠죠.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그 원인으로 꼽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영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풍 흰남노는 여러모로 참 이례적인 태풍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부터 많이 달랐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던 태풍의 범주에서 벗어난 그런 태풍이었는데요. 첫 번째가 북위 25도 이상 해역에서 발생한 태풍으로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한 첫 번째 태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발생한 후에는 서진을 하다가 오키나와 인근 해역에서 방향을 바꿔서 남쪽으로 내려갔죠. 역주행이라고도 불렸는데요. 강력화가 발달하는 태풍은 북상하려는 성질이 있는데 의외로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는 점이죠. 보통 태풍이 이상진로를 보이는 경우 다른 태풍이 주변에 있어서 서로 간섭을 하는 후지와라 효과가 있을 텐데 이번 흰남노의 경우에는 기압계 그리고 제트기류의 변화로 상당한 이상한 진로를 보였습니다. 네, 흰남노는 올해 발생한 초특급 태풍인데요. 이렇게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면 얼마나 강력한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이렇게 초강력 태풍으로 세력을 키울 수 있었던 이유도 또 같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태풍이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태풍으로 5단계로 구분을 하죠. 풍속의 강도로 등급을 정하는데 초강력 태풍 같은 경우는 풍속의 초속 54m 이상인 태풍으로 시속으로 따지면 194km의 엄청 강력한 태풍이죠. 통상 건물도 붕괴가 될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인데요. 이렇게 초강력 태풍까지 발달했던 것은 기후변화가 가장 큰 영향이었다고 봅니다. 기후변화가 해수온도 상승을 불러오고 있는데 특히 올해는 동태평양 해수온도가 낮은 라니냐 현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서태평양 해수온도가 31도까지 오르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흰남노가 서진을 하면서 바로 이런 고수온대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받았죠. 그러면서 급속하게 발달을 하면서 초특급 태풍까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네, 센터장님, 흰남노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안긴 태풍들은 다 가을 태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이 이제 루사라든가 매미라든가 차바, 사라, 전부 가을 태풍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을 태풍이 이독히 다른 계절보다 강해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는데요. 가을 태풍 세력이 커지는 첫 번째 이유는 해수 온도가 1년 중 가장 높을 때입니다.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태풍에 공급해 주기 때문에 태풍이 발달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가을 편서풍이 강해지면서 태풍의 우측 반원의 풍속이 더 증가하는 원인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가을에는 여름과 달리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태풍과 부딪히게 되면 강한 불안정으로 바람도 강해지고 비도 많이 내리게 됩니다. 태풍이 매년 더 무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이제 태풍은 매년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미 해양대기청과 프린스턴 대학의 2021년 공동 연구를 보면 미래에는 기후변화로 태풍이 더 강해지고 비도 더 많이 올 것이다. 둘째로 태풍의 발생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발생하는 태풍은 더 강력해질 것이다. 세 번째, 태풍의 발생 장소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태풍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이었는데요. 사실 이 연구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구에서 기후변화가 태풍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든다는 그런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요약하자면 태풍의 발생 숫자는 적지만 더 강해진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태풍의 세력이 이렇게 강해진다는 건 혹시 소멸하기까지도 더 오래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작고 약한 태풍은 이제 고위도로 이동하거나 육지와 부딪히거나 전선대와 충돌하면 바로 약해지면서 소멸 시기가 빨라집니다. 그러나 이제 기후변화로 태풍의 세력이 더 강해지게 되면은 태풍의 영향권이 일단 넓어지게 되죠. 따라서 커진 태풍이 약해지기 위해서는 약한 태풍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태풍의 발생은 줄지만 강한 태풍이 더 오래 간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앞서 흰남노가 이상 진로를 보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예측 기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풍의 실제 경로가 예측과 다른 걸 보면 기술 탓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이런 기후 변화는 거의 모든 종류의 기상 예보의 정확도를 지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폭염이라든가 가뭄, 대홍수, 슈퍼 태풍 등은 우리가 예측하기 지금 어려운 방향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우리가 예측을 하던 어떤 방향, 이동 이런 것들이 점점 예측해지기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이동 경로 또한 앞으로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 기후변화가 심각해질수록 태풍도 그에 맞춰서 계속 변화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일단 뭐 기후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앞으로 더욱 강력해진다는 것은 저 거의 모든 기후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태풍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적 특징이죠. 강풍이라든가 호우라든가 해일 이런 특징들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강풍은 더 강해지고요. 호우는 더 많은 비가 내리고요. 더 강한 폭풍 해일이 발생한다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네, 더 많은 비가 내리고 더 많은 폭풍 해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하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부산 상황 보니까요. 주민들이 모래주머니를 쌓기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를 늦추면은 태풍이 강력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데요. 근데 사실 문제는 각국의 이기심으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우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강풍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 이런 개선들이라든가 호우에 대비하는 각종 정책을 좀 시행한다든가 그리고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강한 태풍은 또 그만큼 큰 피해를 남기게 되죠. 당장 피해를 줄이는 대책들도 중요하지만 또 그에 앞서서 정말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